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계속 주사제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주사제에서 먹는 걸로 제형 변경이 될 텐데, 제형 변경 부분에서 좀 D&D 파마텍이 좀 앞서 나가고 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5년이 다음 주에 개최가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산업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 쪽에서는 좀 중요한 행사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주요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JP모건 헬스케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한 1983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매년 1월에 이제 개최가 되고 있는 이제 중요한 행사인데,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의 트렌드와 그 기업들의 그 유망한 기술들이 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그쪽에서 이제 여러 글로벌 제약 업자들이 이제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파트너십과 관련된 협업 가능성과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들이 이쪽에서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유한양행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참가를 하면서 이제 렉나자를 이제 얀센에 1조 4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하는 성과를 이제 보여줬던 게 이제 2018년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2년도에도 ABL 바이오가 또 사노피에다 이제 기술 이전하는 계약들을 맺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 이전하는데 중요한 자리가 또 JP모건 헬스케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에는 그때 JP모건 헬스케어를 또 갔다 오면 또 M&A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알렉시온을 또 인수한 내용들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또 이루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2025년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 이때 참가하는 기업들은 한 550개 정도 기업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8,000명 정도 투자자랑 업계 전문가가 이제 참가할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의 중요한 키워드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된 M&A가 좀 활발해질 것인지, 그리고 생물보안법이 언제 통과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과 ADC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GLP-1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기대가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월 20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함에 따라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정책 규제들이 어떻게 완화될 것인지, 그리고 M&A가 지금 좀 금리가 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리가 인하되고 또 트럼프에서는 또 M&A를 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M&A 확대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들을 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 중에서는 또 약가 인하, 그리고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논의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요한 키워드는 또 작년에 이어서 ADC가 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ADC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항체가 이제 독성 세포에 직접적으로 정밀 타격하는 이 항체 약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ADC 기술이 좀 차세대 기술로서 지금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DC 기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임상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ADC 하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리가켄 바이오랑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이 두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DC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서 또 다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인 GLP-1과 관련된 비만 치료제
와 관련된 키워드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모건 리서치에 따르면 좀 30년까지 미국 인구의 한 9% 정도가 GLP-1을 좀 사용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GLP-1과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이 어떻게 커갈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이제 기업들의 연간 사업 로드맵이랑 그리고 R&D 현황에 대해서 좀 이제 공유가 되는 자리인데 좀 눈여겨보실 만한 기업들은 이제 좀 CDMO 기업들 쪽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리고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좀 발표 대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들이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 주체인 JP모건으로부터 한 9년 연속 이제 공식 초청된 이 중요한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대체로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생산 캐파를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25년도에 이제 ADC 관련된 전용 생산 시설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이제 ADC 관련된 전용 생산 시설이 이제 완공이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투자들을 이루어질 거고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보통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장기 로드맵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로드맵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도 공식 초청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좀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은 이 CDMO 전문 기업이 이제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스를 이제 신설해서 출범한다고 작년 12월에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이 생산시설을 좀 건설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좀 얘기가 나올 만한 부분들이 ADC 항암 신약과 그리고 다중항체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후속 바이오 시밀러 개발 현황을 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시면서 셀트리온도 한번 어떻게 얘기들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제 CDMO를 22년도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퀘비라는 이 미국의 생산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CDMO 사업을 시작한 회사인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어찌됐든 생물보건법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텐데 그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임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나올지 그런 부분들 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2025가 이제 개막이 될 텐데 그 관련해서 이제 계속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기업들을 좀 혹시나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할 것인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좀 눈여겨보실 만한 기업들은 또 보고서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고서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 회사들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 기업으로는 브릴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BBT877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주요한 파이프라인인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의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폐가 좀 섬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간질성 폐렴이 나타나는데 그 간질성 폐렴의 일종을 이제 적응증으로 하고 있는 후보 물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보통 지금 나와 있는 특발성 폐섬유증과 관련된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와 같은 이제 소화기 부작용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 BBT877은 설사와 소화기와 관련된 부작용이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 지금 경쟁 중인 임상 후보물질로는 좀 유일한 후보물질, 기술 수출이 없는 또 유일한 후보물질이어서 기술 이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컨퍼런스에서 좀 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향후에 기술 이전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술 이전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와 있었던 기술 이전은 한 1조 5천억 원 규모인데 한 그거의 두세 배 이상 되는 기술 이전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큰 규모의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브릿지 바이오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로 이제 GLP-1과 관련된 비만 치료제에 관한 내용들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나올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실 만한 기업은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작년에 이제 상장이 됐었던 기업인데 이 GLP-1을 가지고서 연구 개발을 하는 이제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메세라라는 회사에 1.1조 원 정도 규모로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서 GLP-1 계열의 먹는 약인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계속 주사제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 이제 바뀌면서 좀 편리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좀 환자 선호도가 좀 높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주사제에서 먹는 걸로 제형 변경이 될 텐데 제형 변경 부분에서 좀 D&D 파마텍이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임상 단계는 글로벌 1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이 GLP-1 경구용 치료제에 비해서 이 약물이 한 12배 정도 높은 경구 흡수율을 좀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경쟁력 면에서도 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키워드로 올해 이제 이루어질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봤고 이제 바이오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눈여겨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보고서에 오셔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주요한 키워드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지금 좀 눈여겨볼 만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에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오셔서 자세한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